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구이 많은 여러분. 멋진 목요일 4월 29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4월도 곧 마무리에 들어가네요. 뜨겁게 달궈졌던 4월 9일 막판에 한국 시장은 조정을 세게 하면서 이 달궈짐을 조금 식혀주었는데요.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과 전혀 다른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미국은 이미 사전에 많이 올랐고 사전에 고점을 다 도달했기 때문에 엉거주춤한 자세로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일단 FOMC 회의의 결과들이 나왔고요. 또 하나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애플 실적 발표 내용들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 수준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전분기 대비로 판단이 되는데 아이폰이 무려 66% 증가, 아이패드는 79% 증가, 맥은 70% 증가, 서비스는 27% 증가, 웨어러블은 25%나 증가하는 놀라운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89빌리언을 판매했고 주당 순이익은 1.4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넷인컴도 23빌리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간 외에서는 2.34% 올랐는데요. 오늘 한국에서 애플 밸류 체인들은 이 실적에 따라서 약간 호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가 과거하고 다른 팬데믹 국면이었기 때문에 모든 생산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사분기 상당히 1사분기 제일 안 좋은 달이에요. 이 휴대폰 판매하는 회사는. 왜냐하면 보통 다 크리스마스 시즌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시즌에 맞춰서 물건을 내기 때문에 3분기, 4분기가 가장 호황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1월 달까지 잔잔하게 판매하다가 그 부품 회사들을 보면 보통 3월부터 5월까지는 완전 비수기예요. 거의 일이 별로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것이 지연되면서 1분기에 굉장히 큰 실적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2분기에까지 약간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만 약간 1분기가 너무 이렇게 좋으면 2분기는 쇼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3분기가 다시 좋아지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이 정도 판매했다는, 그리고 점유율이 늘잖아요. 그리고 화웨이가 없어진 시장 일부를 차지했다는 거,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삼성이 차지하지 못한 거죠. 사실 분석을 해서 따지고 보면은 삼성전자 1분기 그 IM 사업부의 정말 기가 막힌 실적은 약간 밀어내기 성향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작년도 판세를 읽고 보니 화웨이가 어떤 한 자리에 그 빈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더니 그 빈자리는 누가 차지했습니까? 오포, 비보가 차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황이 급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필살기가 이번은 1분기에 나올 게 아닌데 1분기 필살기를 꺼낸 거죠. 그래서 판매를 땡긴 거 아닙니까? S 시리즈를, S21을 이렇게 빨리 땡기면서 온 거잖아요. 사실 비수기에 상품을 꺼내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삼성 IM이 놓여져 있다라는 판세는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에게는 또 다른 비장의 무기가 있죠. 어떤 거죠? 네, 폴더블입니다. 폴더블을 하나의 세그먼트로 확정 지으려고 하는 것이 2021년도 삼성 IM 사업부의 전략이라는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삼성 IM 사업부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죠. 실제로 인폴딩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네, 경쟁자들을 완전히 싸그리 다 도마를 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저기 나오나요? BOE 아웃폴딩 방식의 디스플레이 얘기 나오나요? 다 지금 삼성 인폴딩 방식의 폴더블 지금 쓰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물론 IM 사업부하고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별개 회사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별개 회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축해 놓았다는 게 삼성전자 IM 사업부의 입김이나 노력 없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디스플레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IM이 안 써주면 디스플레이 못 써요. 그리고 또 하나, UTG 글라스 있잖아요. UTG, 울트라 틴 글라스 쪽에서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생각하는 UTG와 삼성 IM 사업부가 생각하는 UTG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것 갖고 옥신각신했던 것들은 이 업계 내에서 이미 저희들은 얘기가 많이 했던 내용인데 그것도 분위기가 바뀌려고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어찌 되었건 거기에서 성공한다면 삼성전자는 이제 한 단계 다시
제도약에 성공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고토들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판세로만 보면 애플이 너무 지나치게 약진을 했기 때문에 삼성 IM 사업부가 만만치 않은 도전, 챔피언한테 도전을 받았다. 이건 좀 아닌데 어쨌든 도전적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판세는 너무나 뻔한 것이죠. 네. 너무 뻔하지 않다고요? 그거는 제가 조금 그 휴대폰 사업을 남들보다 조금 더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제가 정말 이해도가 높은 분야가 있죠. 네, 연준과 시장 간의 관계, 그 깊숙이를 한번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월가 전문가도 이건 나만큼 못한다. 월가에서 수십억 연봉 받는 애도 각도기만 못하다, 이 부분은. 그치? 너무 뻔한 얘기하니까. 야,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이렇게 싸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싸게 써도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어. 네. 그걸 그러고 또, 유튜브로 공짜로 들어. 좋은 세상 아닙니까? 네. 이게 선비정신의 구현 아니겠어요? 자신의 아는 것들을 이렇게 펼치는 거. 죄송합니다. 이제 잡복은 그만. 이게 언제 좀 겸손해질 수 있을까? 좀 큰일입니다. 자, 오늘 연준의 FOMC 내용이 발표가 되었죠. 연준의 FOMC 내용은 뻔한 내용이었어요. 예상했던 대로예요. 제가 여지껏 계속 말씀드렸던 바로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 하나도 없고요. 그대로 경기 친화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페드는 기준금리를 현 0.00에서 0.02%로 동결하며 제로금리에서 테이퍼링하는 것을 유보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했고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최대 고용, 그리고 물가 안정, 그리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 매달 최소 800억 달러의 미국 국채와 400억 달러의 주택 저당 증권을 계속 매입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었어요. 네. 별반 없는 것처럼 여겼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별로 안 좋잖아. 주가가 비리비리했지 않습니까? 약간 떨어지고 소형주들만 올랐는데 뭐가 달라졌냐? 경기 흐름이 달라졌죠. 경기 흐름이 좋아졌잖아요. 미국 경기 흐름 좋아진 거는 누구나 뭐 다 인정하는 건데,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준은 뭐라고 했을까요? 경기가 나쁘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지. 경기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연준은 얘기했을 뿐이야.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머? 이렇게 된 거죠. 어머? 나 진짜. 아니, 있는 그대로 그냥 교과서를 읽었단 말이지. 읽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머? 하고 느끼고 있어. 막 느끼는 거야. 교과서를 읽었을 뿐인데 왜 교과서를 읽었는데 느끼냐고. 원래 그거지 않습니까?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어서 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해석은 독자의 몫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줬는데 시장이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이에 아주 미묘한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묘한 차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시장은 연준이 말이야 경기가 좋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맞아. 경기가 좋다고 하면 지금은 안 하겠다고 얘기하겠지만 결국 테이퍼링 하지 않을까? 결국 그러면은 금리 인상도? 이런 생각을 지금 시장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상당히 좋았고 기업 실적도 좋았는데 주가가 왜 못 오르느냐? 주가가 많이 올라 있잖아, 이미. 미국은 많이 올라 있는 게 최고 부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오라, 코리아, 웰컴 투 코리아. 한국은 아직 안 갔다. 한국은 아직 싸다.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과거 기준으로 보면 싼 건 아니지, 한국도. 근데 그럼에도 미국 기준이나 지금 자본시장 전체적인 상황 대비 싸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웰컴 투 코리아 하는데 잘 안 오시네, 외국인들이.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제가. 자,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현재 주가가 그런 반등을 하려면 뭐냐면 기업 실적들이 뭐 어떤 건 좋고 오늘 스포티피아 같은 경우는 12%나 폭락했어요. 왜냐면 예상보다 가입자 수나 이런 것들이 예상만큼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럼 결국 지금 상황에서 주가를 다시 올리려면 이거밖에 없어. 기업들의 실적이 다시 적층돼야 돼. 좋아지는 상황으로. 자꾸 따박따박 기업들의 실적이 적층이 되면, 좋게 적층이 되면, 그때는, 이 정도 실적이면 괜찮네 하고 안심하면서 다시 시장에 들어오면서 시장이 올라올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미국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저보다 연봉이 한 10배는 많을 걸로 여겨지는, 왜냐하면 걔네들은 초임이 6자리잖아요. 초임이 2, 30만 달러 정도 되지요. 그죠? 애널리스트는 조금 그보다 낮을 거고, 운영하는 사람은 더 되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이런 정도 언급될 정도면 경력자잖아. ING의 제임스 나이틀리는 경기 전망에서의 평가가 약간 상향된 것은 연준이 자산 매입 축소를 향하는 과정에서 첫 단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양적 완화의 축소가 연말 전에 발표되고 금리도 연준이 현재 예상은 2024년보다는 훨씬 더 빨리 인상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지난 이틀간 아침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보다 연봉 한 10배씩 많은 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거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너무 뻔한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얘기 안 하는 부분, 아직 캐치를 못하는, 월스트리트에서 캐치 못하고 있는 한 부분, 그리고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난다라는 것은 시장이 인식을 하고, 이번에 이제 발언 내용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연준이 발언한 내용도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미묘한 차이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은 인플레이션을 과거잣대로 생각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일반적으로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에서는 뭐냐면 연준 통계치를 보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나면 금리를 결국 테이퍼링과 금리를 올리는 과정으로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과거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연준은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건 통계를 보고 얘기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통계상으로 보면 이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속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발언들의 맥락들을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연준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그거 그렇게 계속 갈 거 아니고 단발성이야, 단발성. 계속 보니까 이거 쭉 가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쭉 가면 우리도 반응을 할 건데, 우리도 그런 걸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오는데? 라는 게 지금 연준의 입장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이럴 수가. 네, 이제 연준 얘기하는 시간이, 자, 빨리 끝낼게요. 자, 근데 어쨌든 시장은 두근두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채권 시장에서 드러났습니다. 두근두근 해가지고 10년물 금리가 1.657%까지나 올라갔어요. 장중에. 그러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랐다. 역시 아니구나 하고 안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파월이 했던 얘기들을 이제 들으셔야 돼요. 백신과 강력한 정책 지원 속에서 경제활동과 고용지표가 강화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거는 뭐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해 준 거잖아. 근데 이거에 놀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2%를 밑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올랐지만 주로 일시적 요인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재개 시기 동안에는 일시적인 물가 압력을 보게 될 것이지만 일시적으로 2%를 웃도는 것은 연준의 행동을 촉발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건 우리는 별로 생각 안 하고 기조적인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경제는 연준의 목표에 여전히 거리가 멀고, 위원들은 경제를 지원하는 정책 변화 전 상당한 진전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많이 올라가야 그때 우리 태도를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준이 생각하는 목표 달성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해요. 논의를 시작할 때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채권 시장이 그래서 훅 올랐던 게 금리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 고용 시장이 타이트한 상태가 아니고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는 점을 여러 번 반복하였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보합이에요. 약보합, 약간 조정, 다운은 결국은 시장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하면 시장에 좀 충격을 매긴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화학적 결합은 많이 안 했어요. 바이든이 부유층 증세를 포함한 AFP 공개를 예정했다고 합니다. 네, 2.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정책, 아메리칸 잡플랜 얘기했고요. 또 1조 8천억이죠. 예, 이것도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벌써 4조, 5조, 3조, 4조, 이것만 4조고, 그러니까 결국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되죠.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자본이득세 39.6, 부유층의 최고 소득세율 39.6% 인상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1조 달러는 신규 투자, 그리고 8천억 달러는 10년간 세액공제 혜택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우리나라는 최고 세율이 이거보다 더 높습니다. 물론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공제 차감후까지 따지면 비슷하긴 하지만 한국도 세금이 낮은 나라가 아니에요. 거의 유럽 수준의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내고 있죠. 네, 소득세에 관해서는 자본이득세는 아직 우리 없고, 그리고 부동산세도 지금 굉장히 크게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소득세율에 비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전철을 타야 되고 공중 시스템들 SOC를 최대한 이용해야 세금 낸 것을 걷어들일 수 있다. 그건 잘 돼 있으니까. 그렇고 자, 기업 실적들 나왔는데 페이스북은 매출이 48% 이익이 아닙니다. 매출이 48 미친 거 아니야 진짜. 48% 시간에서 주가 4%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구글도 컨센서스보다 좋아서 2.9%나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5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공개했습니다. 자, 매출도 무려 34% 증가. 이렇게 빅테크 업체들이 매출이 뭐 3.4%가 아니라 34%. 다 미친 거지. 그만큼 지금 다 집에 콕 박혀가지고 이것만 한다는 것이고 또 사회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자, 보세요.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얘네들이 더 이상 도기책방에서 말씀드렸었죠. 네, 얘네들이 돈을 벌면 뭐 할 거야? 할 게 없어요. 얘네가 제일 하이어라키상 제일 상단인데 얘네 돈 벌면 그 다음 뭐 할 거야? 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하는 게 뭐야? 하나는 자사주 매입,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소각, 자사주 매입 소각. 주가 더 올라. 이것 때문에 선순환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땅을 사줘.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그러니까 자본이 잉여가 많아지면 결국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더 얘기할 게 많지만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오늘 이상으로 오늘 오전 4월 29일 미국 마감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고요. 오후에는 상품 선정했어요. 선정해서 상품 선정된 댓글을 발표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